안녕하세요, 세락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청껏 제작진을 환영해주는 오늘의 주인공.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하나도 아니고 셋씩이나 되네요. 모두 반가워 얘들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비누, 봉구, 탱구 보호자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빠 박신기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배들링턴 테리어로 모두 이제 3마리가 같이 살고 있고요. 이제 12살짜리 암컷 비누하고 4살짜리 수컷 봉구, 그다음에 이제 2살 막 돼가는 탱구 이렇게 세 친구랑 저희랑 살고 있고요. 탱구는 봉구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비누가 탱구의 엄마는 아니고. 네, 보호자님 이러다가 가족 소개하고 끝나겠어요. 오늘의 주인공 배들링턴 테리어는 테리어종과 발빠른 하운드종이 합쳐져 만들어진 우수한 사냥견종인데요. 양같이 순한 외모까지 겸비한 녀석들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세 아이가 다 한 가지씩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 아니, 3마리가 다 문제라고요? 문제 확인을 위해 일상을 먼저 지켜볼까요? 엎드려. 빠. 옳지. 앉아. 개인기 퍼레이드에 이어 밥까지 잘 먹는 봉구. 밖으로까지 와. 봉구. 시키기만 하면 뭐든 척척. 다른 친구들의 밥그릇까지 모두 회수. 네 밥그릇 하나 더. 밖으로까지. 새나기 역사상 이렇게 밥값 톡톡히 하는 녀석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고마워. 치우는 거 궁금하네요. 네. 다른 애들은 절대 안 치워줘요. 야, 착해 보이는데 적어도 봉구는 문제견이 아닌 것 같죠? 제가 사연을 보냈던 이유도 봉구 때문이었어요. 예? 전쟁이에요, 일단. 미용하고 목욕하려면. 그렇습니다. 3마리 중 첫 번째 문제견으로 지목된 미용 못하는 봉구. 그러고 보니 뭔가 꼬질꼬질한 것 같기도 하고. 봉구야, 너 아픔 보이니? 이 정도면 많이 긴 건가요? 네, 많이 길죠. 그러니까 긴 것도 긴 거지만 일단 털이 많이 뭉쳐 있고요. 미용을 해야 돼요. 저 상태로. 잠시 후 평화를 깨는 보호자의 한마디. 이발하자, 우리. 예? 너무 더럽다. 이발하자. 우리. 너무 더럽다. What? 왔죠 이발? 일사불란하게 미용 준비를 하는 보호자. 준비물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보통 야외 캠핑용. 네. 아이들 미용할 때 바닥에 사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데서 하면 아이들이 조금 겁도 나고 얌전하게 있는다고 그래서 해서. 이야, 그럴싸한 미용 테이블이 갖춰진 것 같죠? 보호자님, 또 뭘 준비하시나요? 이거 애견 미용 기구하고 가위랑 그다음에 클리퍼라고 이제 다 사람용이 아니라 아이들 애견용이에요. 봉구 어쩌지? 갑자기 왜? 올려주세요. 봉구. 아 좋아. 그런데 이 녀석 생각보다 얌전한데요? 색깔 좋지. 앉아. 오랜만에 올라왔지. 올라오니까 기분이 쉐한데. 얌전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얌전할 수가 없어 이거 들어. 그런데 미용 도구가 등장하자 이빨을 드러내며 몸에 손도 못 닿기 거부하는 봉구. 봉구, 너도 올라와.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으르렁대며 한껏 날카로워진 녀석. 자르려는 자와 스타일을 고수하려는 자, 그야말로 살벌한 미용 전쟁. 에이 설마 현호라고? 에이 내 스타일 건들지 마. 날카로운 가윈날과 더 날카로운 봉구의 이빨.
이 미용은 대체 누굴 위한 미용이란 말입니까? 이대로 미용을 할 순 없다. 이내 깊은 고민을 하더니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손. 어? 옳지. 이게 뭐죠? 무슨 상황이죠? 네요. 그렇게 야, 물어요.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손. 뭐죠? 옳지. 손. 옳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말은 찰떡같이 잘 듣는 봉구. 손. 손. 하지만 녀석의 표정은 스트레스가 여간한 것 같지 않은데요. 어쨌거나 미용을 계속 이어가는 보호자. 가위. 그만! 계속하면 이 손가락 안 놔줄 거야. 그 손 치워. 그 손 치우라가. 야! 입을 닫아야지. 강제로 입막음을 하고 또다시 가위질. 녀석도 녀석이지만 역시 보호자님 진짜 강적이십니다. 방금 안 아프셨어요? 아파요. 거의 물고 끌렸. 예. 근데 빼면 더 다치잖아요. 그 상태에서 봉구가 입을 안 열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도 반응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한 달 전쯤에 제가 미용을 하다가 조금 봉구가 과격하게 물려고 하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피부를 조금 다쳤거든요, 가위로. 그래서 병원에 가서 꼬매고 뭐 깁스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새나기에다가 그러니까 사연을 올린 것도 봉구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다리를 8바늘이나 꿰맨 사고. 이 때문에 미용을 할 때마다 더 불안합니다. 봉구가 다리를 회복한 후 처음으로 목욕하는 날. 봉구 이리 와. 씻자. 씻자는 엄마의 말에 또다시 굳어버린 봉구. 목욕은 좀 괜찮으려나 했더니 미용할 때보다 더 격한 모습. 이 정도면 보호자님 손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은데요. 계속되는 반항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목욕을 시키고 봉구도 꿋꿋하게 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더 큰 사고가 날까 물린 게 아파도 꾹꾹 참으며 목욕을 끝내는데요. 치료해야 되는 결국엔 피를 보다. 피났어요. 원래 맨날 그래요. 매번 나요. 괜찮아요.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직접 미용을 시키시는 이유가 뭔가요? 봉구랑 탱구만 맡겨보려고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성향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도 맡겨보지 않아서 혹시 좀 힘드실 수 있는데 미용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딱 노 하시더라고요. 볕 좋은 오후. 뭐죠? 앉아. 왜 음악이 또 이런 음악이? 세상에, 보호자님 그렇게 몰리고 또 미용을 하시나요? 그만하세요. 어? 그런데 이 녀석 얌전하네요. 근데 진짜 가만히 있네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한다고 문다든지 전혀 그러진 않아요. 미용이 문제가 아니라면 비누의 문제는 뭐죠?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이 아이는. 딱 하나 이제 다른 강아지들한테 상당히 공격적인 거 말고는. 두 번째 문제견 비누의 문제는 바로 산책. 안 돼. 이제 산책 가자. 날씨 너무 좋다. 자, 산책이 어떻게 문제인지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오랜만에 하는 산책에 기분 좋은 녀석들. Let's get it! 기다려. 한 마리도 아니고 세 마리가 동시에 산책을 하다니 뭔가 어마무시한 진풍이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밖으로 무사히 탈출. 그런데 잠시 후 맞은편 강아지를 발견한 비누. 짖기 시작합니다. 흥분을 참지 못한 비누가 줄을 끌고 앞장서는데요. 야, 꼬맹이 거기 누구야? 당장 이러지 못해! 누가 이 아이를 12살 노령견으로 볼까요? 저 할매 무서워.
친구를 공격하는 비누 때문에 결국 녀석들을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뜨는데요. 이제 좀 안정을 찾았나 싶었는데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비누. 강아지 잡아주세요. 또다시 불타오르는 녀석. 이번 목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몰티스. 견종, 나이, 암컷, 수컷, 불문 모두가 공격 대상인 비누 때문에 평온한 산책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책을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반강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경계도 해야 해요. 다른 강아지들. 나이가 있어 요실금이 있어요 약간. 산책 나가서 강아지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잘 잡고 경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놔두면 가서 물어서 피를 내요. 상처를 입힐 수죠. 예. 안 떨어져요. 이렇게 들어도 그 문 강아지까지 같이 들릴 정도로. 이번엔 또 어떤 친구를 봤길래 저렇게 달려가는 걸까요? 바로 이 친구 때문이군요. 곰이잖아. 알고 지내거나 말거나 그냥 막 들이대는 비누. 야 이리 와! 내 지난번에 우리 친하게 지냈었지 이리 와! 분노 게이지 급상승.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옆에 있는 봉구를 공격하는 비누. 아, 성질이 안 풀려! 아! 공구를 아이고, 비누 할매 고정하세요. 너 왜 봉구랑 탱구 물어? 비누 왜 있는 거예요? 저 다른 강아지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옆에 강아지한테 그러는 거야.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비누의 공격성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물려 달려드는 비누. 비누! 비누의 이런 행동을 고치기 위해 노력도 해봤다는데요. 지인, 그러니까 저희 가게 근처에 계시는 뭐 푸들 그 아이들하고도 좀 친해져 보라고 놀기도 하고 안 돼요. 이미 얘는 난리가 났기 때문에 그 개를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죠. 내 아이가 다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한번 했다가 확 이렇게 한 경우도 있어서 그러니까 민폐인 거죠. 그리고 이 집에 존재하는 또 다른 민폐견. 일명 고막 테러견. 조용히 못하는 탱구. 강렬했던 애교쟁이 탱구와의 첫 만남. 이리 형 프랑스식 인사 몰라? 괜찮아져요. 이번에 다 효범 이번에 다 효범 줄게요. 괜찮아져요. 뽀뽀쟁이 탱구한테 찍힌 이 남자. 널 사랑한단 말이야. 피디 형 오늘 뭐 먹었어? 입에서 짜장면 냄새 나는데 너무 좋은데? 좀만 더 이쪽으로 그럼 나도 돌리지. 탱구야 뽀뽀는 네가 해놓고 왜 짖는 거야? 이번엔 엄마한테 가서 애교를 부리나 싶더니 느닷없이 엄마의 귀에 대고 짖기 시작합니다. 탱구는 이제 잦은 짖음 현상이 심하고요. 너무 이제 봉구와 함께 있는 엄마에게 반항하듯 짖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또 짖고 헤헤 나 잡아봐라 헤헤헤헤 잡혀서 한 대 맞고 또 짖습니다. 저희 강아지들 중에 제일 문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비누 문제는 제가 줄 꼭 잡고 있으면 되는 문제잖아요. 봉구는 제가 물리면 되거든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녀석의 짖음. 결국 탱구 그거 채워도 돼요? 어떤 거요? 예, 짖으면 진동 있는 목걸이가 있거든요. 너무 짖으면 저 채우거든요. 아 네.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아파트다 보니까 안 되면 이거 채워놔요. 자극 이렇게 오는 거 아니고요. 누구야? 전기 자극 오는 거 아니고 누구야? 진동만 와요. 예, 기계. 그런데 탱구가 조용해지자 갑자기 짖어대는 봉구. 그러자 탱구의 목에 걸려있는 기계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탱구가 짖는 봉구를 피해보지만 여지없이 울리는 진동에 괴로워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동이 익숙해진 듯 같이 짖어대는 탱구. 엄마. 저거 안 울어? 울어. 우는데도 짖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안 무서워야 한다니까. 별걸 다 이겨낸 녀석의 적응력. 정말 못 말리네요. 미용 못하는 놈 봉구. 산책 못하는 놈 비누. 거기에 짖는 놈 탱구까지. 문제 조합 세트 3남매.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반려견 행동 전문가 강형우. 양의 탈을 쓴 놈들의 변화를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는 강훈련사. 오늘의 개과천선도 기대가 됩니다.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나갔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 봉구. 옳지. 안녕하세요. 강훈련사의 혼을 쏙 빼놓는 삼남매의 정신없는 환영 인사. 들어와. 저도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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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 들어와. 비누. 네. 엉겹결에 그냥 뚝딱 들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구야, 너 훈련사님 왔다고 더 짖는 것 같다. 이때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네? 이때는 위를 공 던져준다든지. 한번 보여주세요. 간식으로 유인하는 보호자. 봉구. 앉아. 앉아. 봉구. 그냥 다 이렇게 키우는구나. 그냥 짖으면은 왜냐면 해가지고 조용히 분산시킨 다음에 간식 주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구나 다들. 너무 시끄러우니까 새벽이니까 너무 다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주인분들한테 공동주택이니까 네, 좀 실례될까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래요. 아니, 오 참. 이게 결과적으로 사실은 보상을 짖으면 보상을 해줘. 네, 짖을 때마다 이제 보상이 된다라고 연결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봐봐요. 짖으니까 봉구. 먼저 영상을 보며 녀석들의 문제 행동을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미용을 거부하는 봉구의 모습. 이빨을 저렇게 보이고 있어요. 내려. 보통 저럴 때 많이 혼내시죠? 그리고 또 가위를 들고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네. 실수로. 네. 또 상처도 나서 꼬매기도 했었어요. 심각하게 물지는 않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예민한 친구들은 가위를 잡고 이렇게 얘한테 대면 바로 이제 여기서 엄포라는 거 없이 그냥 왕 하고 물 텐데 이제 지금 보면 왕 하고 물지 않고 이빨을 보이고 이빨을 대고 약간 확 찝는다는 느낌보다 잡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말은 나름대로 경고를 좀 하는 건데 이게 4살이고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꽤 됐어요. 한 3년 넘게 계속.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문제. 좀 더 볼게요. 좀 더 볼게요. 미용뿐 아니라 목욕할 때도 공격성을 드러냈던 봉구. 목욕은 얼마나 되죠? 한 3주? 이게 이번 주에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한 주 더 해서 4주.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고민하는 강훈련사.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게 말문을 엽니다. 이거는 어쩌면은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하고 저하고의 좀 마찰이 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제 강아지의 위생관이에요. 저는 강아지 산책하고도 집에 들어오면 발 안 닦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욕 안 한 지가 한 8개월 됐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구역질 나는 그런 냄새가 아니라 흙냄새 있잖아요. 흙냄새, 풀 이렇게 약간 으깬 냄새, 이제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근데 저런 식으로 우리 바로를
목욕을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시키고 드라이까지 맨날 해야 되고 다행히도 우리 친구가 진돗개이기 때문에 빗질할 때 그렇게 힘이 없겠지만 저 친구는 좀 이렇게 예. 좀 꼬여있는 털이어서 계속 아마 이런 느낌 들 거거든요. 이거를 뭐 100번 할까요? 100번 더 넘죠? 저예요. 네. 네. 이거를 계속 당한다면 우리 반어였어도 아마 지금쯤 더 사나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한테 저걸 미용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미용을 하지 말라고요? 행동을 고치는 첫 번째는 이 행동이 나오지 않을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서부터예요. 먼저 중요한 건 봉구가 느끼기에 이제 더 이상 보호자님이 나만 쳐다보면 가위질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때까지는 미용을 하면 안 돼요. 미용과 목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봉구. 그 가위, 트라우마를 가위. 극복할 때까지 당분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비누! 다음은 비누의 문제 행동인데요. 강아지 잡아주세요. 잡아주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냈었죠. 비누! 저 앞에 잡는 거 조심해야 될 게 나도 모르게 실수로 후크라고 하거든요. 이쪽 부분은 이렇게 앞에 바짝 잡는다고 잡다가 고리를 열어버려가지고 튕겨져 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목줄 풀어가지고 나가가지고 물었었어요. 비누가요. 그 강아지는 어떻게 되죠? 옷을 그 강아지가 입고 있어서 그나마 옷을 같이 이렇게 물어서 저희가 가서 떼내서 괜찮았는데, 그리고 애견 글램핑장 가서도 한번 물어서 그 물린 강아지를 꼬맸어요. 물린 강아지. 목줄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며 다른 강아지들을 공격하던 비누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다른 강아지와 간격을 두고 가까워지는 교육도 했던 보호자. 아이 착해. No. 영상을 본 뒤 말을 잇지 못하는 강훈련사. 비누는데 저희 이제 8살 때 왔을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가서 같이 좀 놀려보기도 하고 싶고, 같이 뭐 캠핑을 가보기도 싶고 하고 한데 안 돼요. 이걸 비누를 데리고 가면 뭐 저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주변의 개들이 더 스트레스예요. 네, 스트레스고 서로. 그래서 산책을 나가면 서로가 아니야. 위험, 굉장히. 보호자님의 실수로, 우리 비누의 실수로 어떤 개가 죽는다면 보호자님은 아, 나의 실수구나, 미안합니다 로 끝날 수 있지만 상대 강아지는 죽어요. 또 그 상대 보호자는 내 새끼를 잃어요. 내 강아지를 어떻게든 글램핑장, 캠핑장에 데리고 가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내 강아지를 그런 곳에는 데리고 가지 않는 게 책임이에요. 네. 사실 저거 보면서 되게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보호자님이 힘이 좀 풀렸다든지 줄이 미끄러져서 그게 놓쳤으면 저 착한 말티즈는 물렸을 것이고요. 저 착한 말티즈는 앞으로 사람을 의심하고 개를 의심하는 개로 살 수 있어요. 내 개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물 수 있다면 입마개를 해야 돼요. 입마개를 해야 돼요. 무조건 입마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강아지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개를 물게 하면 안 돼요. 단순히 교육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네요. 내 강아지가 공격적이라면 꼭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문제견은 시도 때도 없이 짖는 탱구. 일상이잖아요. 네. 일상인데도 봉구가 옆에 와 있거나 뭐 제 앞에 와 있거나 그러면 짖고 계속 짖어요. 저거는 이제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네.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저렇게 짖는 걸로 하는구나. 이리 와. 너 이리 와. 탱구.
저렇게 혼낼 때 이제 강아지가요 청량제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렇게 혼나고 나면 혼낸 사람이 미안해서 얘 이뻐해 주잖아요. 결과적으로 나는 이쁨 받은 거예요. 너무 진짜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가면서 더해지는 거 같아요. 덜해지진 않을 거예요. 네, 더해지고, 더 심해져. 그러니까 더 싸우게 되고, 더 혼냈다가 또 계속 이게 반복. 세게 혼내게 되죠. 네. 결과적으로. 저 이제 잡고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소리 크게 좀 나게. 근데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탱구는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 짖고 반응하고 무언가의 경계를 할 때 그냥 따라서 행동했던 것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냥 성장하다 보니까 내가 짖고 싶어서 짖는 게 아니라 그냥 저쪽에서 안 좋다라고 하니 따라 짖고 또 저쪽에서 흥분하니 나도 그냥 같이 흥분해야 된다라고 잘못된 습관이 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상태인 거죠. 가장 먼저 따라 짖는 게 문제였던 탱구 교육부터 해볼까요?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교육을 진행을 해볼까요? 탱구가 아닌 짖는 비누를 따라다니며 길을 가로막는 강훈련사. 지금 보면 분위기가 어때요? 저도 얘를 타겟팅하고 있고요. 얘도 얘를 타겟팅하고 있어요. 훈련사가 계속해서 비누를 막아서자 탱구가 비누를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가 다시 타겟팅을 바꿀게요. 이번엔 탱구를 막아선 강훈련사를 향해 짖는 봉구.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에 임합니다. 봉구가 짖을 것 같아. 네. 왜냐면 봉구는 제가 불순하거든요.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저 불순한 훈련사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생각을 좀 해볼까? 이런 친구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런 환경에 있던 친구들은 나아지길 기대하지 않고 나빠지는 걸 겁내해요. 그러니까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게 쉽거든요. 나아지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탱구를 막아서는데 봉구가 그런 강훈련사를 향해 다시 한번 짖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편을 들다가 순간 맞아 그거야 내가 잘못 안 했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제 생각에 봉구를 살짝 저쪽에다 놔주세요. 봉구만요. 탱구를 보호하려는 봉구를 잠시 베란다로 격리시키고 다시 훈련에 임합니다.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녀석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한테 집중해. 왜? 이곳의 규칙은 내가 만들 거니까. 어딘가를 갔더니만 누구도 리더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놓고선 네가 해봐, 네가 해보라고 하는 사람들만 쭉 깔려 있어요. 되게 불안하죠, 위험하죠. 거긴 절대 조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보호자님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불안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괜찮아, 가만히 있어. 교육 중간에 강아지가 짖어도 꾸준히 막아서 줍니다. 다시 제가 이 친구를 타겟팅할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이 친구도 제가 이곳에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느끼기까지에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도 한 사람을 믿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듯이 강아지도 이 규칙이 정말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짖지 않으면 막지 않는다는 규칙을 스스로 터득한 비누. 이어서 베란다에 있는 봉구를 다시 집 안으로 들이는데요. 녀석들 조금 조용한가 싶더니 또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봉구가 들어오니까 짖음의 충분 조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충족된 거죠. 네, 맞아요.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녀석들 사이에 끼어들어 봅니다. 그리고 떼쓰는 탱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데요. 보호자가 계속해서 둘 사이를 막아서자 순한 양처럼 얌전해진 녀석들.
엄마가 좀 변한 것 같은데. 몰라. 나도 짖기 싫어졌는데 기분 탓인가? 더 이상 짖지 않자 아이들을 각자의 공간에 분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봉고도 하자. 통 하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이때는 이거는 보호자님이 좋아요. 풀어놓으시고 줄 풀어보세요. 거기서 쉬고 있어 라는 듯이 손바닥으로 말을 표현하고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좋아요. 자, 나오실 건데 아까 보니까 우리 보호자님이 강아지들을 적절하게 못 막더라고요. 부딪혀도 좋으니까 넌 거기 있고 넌 들어오지 마. 해볼게요. 있어. 거기 있어. 문을 닫았는데도 의외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봉구. 똑같은 방법으로 비누를 안방에 분리시켜 놓는데요. 처음인데도 얌전하죠. 괜찮아. 있어. 비누 착해. 있어. 셋을 모두 분리시켰다면 반려견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게 칭찬해주고 각각의 녀석과 따로 시간을 가져줍니다.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이 친구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환경이 새로 완전 다른 완전 다른 거. 그런데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두 사람이 다 일하러 나가니까 아예 셋을 분리해놓고 나가는 게 더 유리해요. 가끔씩은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셋이 한 방에 한 공간에 있게 되면 기다리는 대상이 똑같다 보니 훨씬 더 외로움이나 스트레스가 겹치고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가끔씩은요. 네.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그냥 편안하게 얘네들이 풀어놔도 어떤 애는 여기 있고요. 어떤 애는 혼자 그냥 저 방에 있고요. 어떤 애는 어딘가에 있는 게 제일 좋죠. 딱 봤을 때 세 마리가 겹쳐 있고 맨날 기대 있고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 위로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건강하죠. 따로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엄마 혼자 있게 kennel please.